이명박 정부 시절 각종 의혹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고 종착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성문 변호사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의혹들 먼저 살펴보죠.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습니다만 이명박 정부 시절 군사이버사령부의 특정 성향의 인물을 뽑으라는 지시가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흔적을 남기지 않겠다, 이런 의도로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 문건이요, 2012년에 김관진 그 당시 이제 국방부 장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던 그런 문건인데요. 그 내용이 사이버 사령부의 군무원을 70명 정도 증원하라는 그 관련된 문건에서 이 70명을 어떤 사람들로 채울까와 관련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정 성향, 특정 지역 사람들을 좀 배제하자라는 내용인데, 이제 그런 내용이 예를 들어서 연자제 포함, 그다음에 뭐 연고지 탐문, 연고지라 하면 이제 호남 지역 인사를 배제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손글씨로 적어놓으면 나중에 전산망에 입력할 때 빠지죠. 전자문서에서는 나타나지 그렇죠. 않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 조사가 이루어져도 이 부분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손글씨로 썼다라고 일단 추정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이런 류의 지시나 이런 류의 보고가 불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걸 사실상 인지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우리 사람을 채워 넣어라. 그럼 그 안에서 하는 댓글 작업이 무언가 나중에 알려지면 우리 편이 아니라 다른 쪽에 알려지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것까지 내포하는 거기 때문에 이 문건 하나만으로도 이 당시에 그 댓글 작업에 대한 불법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방산비리 관련 의혹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JTBC의 취재 결과 이명박 정부 시절에 시작된 600억 원대 레이더 사업이 각종 비리로 표류하다가 올해 초에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방사청은 실무자 경고로만 사건을 덮었다고 하고요.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할 것이라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까요? 사실 이게 그 레이더 사업이라는 게 600억 원대 정도 되고요. 이 사업의 내용을 좀 보면요, 이제 공항 주변에 항공기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레이더로 식별을 해야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할 때 좀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최신형으로 바꾸자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2010년에는 자체 개발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갑자기 돌연 2012년에 방위산업체로부터 납품을 받겠다라고 변경이 됩니다. 그 변경이 될 때 취지가 비용이 절감된다는 거였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허위였습니다. 아하. 그리고 그 허위 내용을 공문서를 위조해서 윗선에 보고를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관련해서 2015년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사가 실시가 돼서 이 당시에 좀 너무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다 윗선에서 시킨 것이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근데 윗선에서 시켰으면 윗선을 찾아야죠. 근데 윗선을 찾을 생각을 하지 않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몇 명 경고라고 덮었단 말이에요. 덮어버렸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검찰에서 들여다보는 건 쉽게 말해서 그 윗선이 누군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결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이게 왜 묻혔는지, 이 두 가지가 이번 수사 핵심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정부가 제2 롯데월드 타워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준 의혹에 대해서 국민감사 청구 절차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 부분 역시 검찰이 수사를 하겠죠? 일단 1단계로 그 국민감사가 이루어질지 먼저 좀 지켜봐야 됩니다. 일단 국민 300명 이상이 청구를 하면 감사원에서 감사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착수해야 한다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국민감사 청구를 해서 감사원에서 감사가 진행되는 건 한 20% 정도 내외입니다. 근데 이번 부분은 아마도 감사가 착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가 착수가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제2롯데월드 인허가 관련해 제일 문제가 됐던 게 공군의 안전성 확보였어요. 비행 안전성 확보. 그래서 활주로를 약간 틀어야 됐는데, 그 당시 공군 측에서 제시했던 활주로하고 나중에 이제 결국 이제 됐던 활주로하고 차이가 좀 나는 게, 공군 안대로 했으면 롯데가 1조 2천억에서 1조 8천억 정도를 더 썼어야 됐었어요. 근데 그거를 롯데가 아꼈죠. 그다음에 서울공항 비행 안정성 자금이라는 걸 이제 롯데에서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원래는 3,290억이었는데 그것도 951억이니까 거의 한 2,400억 정도가 또 절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롯데에게 굉장히 큰 특혜를 준 걸로 충분히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인허가 과정에서 무언가 롯데 측에 로비가 있었는지, 그럼 로비를 누가 받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다는 건데, 이거는 그동안에 몇 번 얘기가 오르락 내리락은 했었습니다만 의혹만 제기되고 아직 정확한 그 답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아마 감사에 착수를 해서 이게 수사의 단서가 나온다면 이 부분 역시 검찰 수사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른바 MB맨들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이미 구속이 된 상태이고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도 조만간에 소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네, 일단 김태효 기획관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군과 청와대를 연결하는 연결고리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실세라고
이제 소문이 많이 났던 분이었는데 그래서 대통령이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그렇죠. 하는 거죠? 메신저 역할을 네. 했다라는 건데 그러면 지금 군 사이버 사령부에서 했던 댓글 작업과 관련된 지시 보고의 중간 연결고리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김태우 기획관까지 만약에 조사가 된다면 그 다음은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군 사이버 사령부에서 있었던 이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또 아까 군무원 채용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김태우 기획관까지 조사를 하면 사실상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남은 거고 또 이동관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언론 그 관련해서 무언가 개입을 했다라는 의혹들을 많이 받고 있는 네. 상황이죠. 지금 문제가 되는 김재철 전 사장하고 일단 혹시 또 연결고리가 있는 건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이동관 전 수석은 청와대 가고 나서는 김재철 사장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일단 이 부분도 명확하게 검찰에서 수사 단서를 가지고 진행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조만간 소환한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건 검찰에서 기본적인 단서는 어느 정도 확보를 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검찰의 수사 종착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결정적으로 이 전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혐의는 뭐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사실 이번에 김관진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보면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이번에 김관진 장관으로부터 이 사이버 사령부의 군무원 증원 채용과 관련 지시 보고 받았다는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빠졌다라는 건 아직 100% 혐의 입증은 좀 어렵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을 여기다 넣는 거에 대한 부담감도 있겠지만 아직 100%는 아니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가지고 쉽지 않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관측인 것 같고요. 지금 또 이제 다스와 BBK 관련해서 좀 고발이 돼 있는 사건이 있죠. 사실 이제 거기서 무언가가 나오면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굉장히 크게 치명타를 입을 가능성이 많은 게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과 관련된 게 결국 도곡동 땅 차명 보유 의혹하고 BBK의 실소유주가 누군가인가까지 이제 전부 다 이제 드러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조사가 이제 급물살을 타게 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거기에서 만약에 이제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확인이 된다면 그렇다면 이제 검찰 수사의 칼날을 피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되네요. 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을 하고 어제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국민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어떤 의도라고 보시는지요? 끝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사실 되겠습니다. 지지층 결집의 의미가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정치 보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 정치 보복은 없는 사실 있는 걸로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니면 작은 걸 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범죄가 벌어졌고 범죄가 벌어졌다면 그거는 대통령일지라도 모든 국민과 동일하게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그게 모든 국민들의 법 앞에 평등 아니겠습니까? 이걸 정치 보복의 관점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는다는 취지로 바라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네,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